이제 청춘으로부터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 주제는 이제 그 제가 쭉 이야기를 펼치면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먼저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거는 단군 이래 처음이고 20세기하고 확연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기후위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이제 21세기를 규정하는 거고, 뭐 이제 디지털 문명이나 이제 뭐 SNS 이런 게 될 텐데 그 100세 인생도 딱 21세기에 우리에게 이제 도래한 그런 생애 주기죠. 그럼 이 20세기에는 어땠을까요? 다 20세기에 사셨던 거죠? 지금 20세기에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 요새는 있죠. 21세기에 태어나신 분. 20세기에는 그 60 정도까지가 이제 그 기본 생이고 나머지는 좀 여생 이렇게 표현했잖아. 남은 여생 이렇게. 그래서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죠. 요즘은 뭐 환갑잔치 하면 아주 생뚱맞게 느껴지는 민망한 시대가 됐고 60대 70대가 돼도 여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신체적 조건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도 60대가 되면 할머니구나를 느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 이후 또 70대 80대도 딱 노인이다라고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신체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예.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라든지 뭐 이 주름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만 해도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60대. 키가 완전히 줄고 정말 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그 뒷모습을 보면 구별을 잘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직립한다거든요. 이제 그것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뼈대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외형을 가진 이제 노인 세대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생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제 생애 주기를 100년을 놓고 일단 기획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제 재앙인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인류가 그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거는 뭐 인류가 탄생 이래에 꿈꾸던 바였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그걸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0세기에도 뭐 장수하면 참 복이 있는 거고 오래 살면 좋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지 진짜로 오래 살았을 때 어떤 생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100세 이제 어느 80세 90세 막 이제 생애 주기가 늘어나더니 100세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여기에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다 100세를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100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뭐 누구는 조금 일찍 떠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그런 거니까 모두에게 이제 같은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기회이자 미션이 주어진 건데 그러면 60세를 생애 주기로 생각했을 때랑 100세를 생애 주기로 생각했을 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 굉장히 이제 재앙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얼마나 건강할까 지금 또는 이제 뭐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고 권태로울까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실 어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뭐 지금은 뭐 보험이나 뭐 연금이니 뭐 이런 이제 이 노년 이후에 그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는데 저는 이건 진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화 전반에 대한 사유가 너무 없어요. 고령화하고 뭐 하여튼 100세 인생이 오가네. 그냥 무조건 느려서 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은 정말로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국면에 처해질지를 진짜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 나름대로 공부한 만큼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원했던 거라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는 다 복을 받으신 거잖아요. 100세 인생이라는 주기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 너무 막연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60대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좀 20대에도 약간 고령화돼 가지고 애늙은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인문학은 더군다나 또 그런 테마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철학이라는 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죽음을 연습하는 지혜예요. 죽음을 연습하는 자가 철학자다. 이렇게 이미 무려 2600년 전에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담백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죽음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독배를 마시거든요. 그게 철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생각하고 훈련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20세기 근대성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이제 책도 여러 권 냈는데 20세기의 삶의 척도는 노동과 합해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산다는 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이 이거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근데 60 이후에 정년을 한다. 노동에서 멀어지고 화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은 여생을 그냥 하다가 삶을 마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100세 인생에서 그러면 몇십 년이 늘었는데 척도가 노동과 화폐로 계속 100년까지 살아야 되나? 이 지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과 중년에는 노동과 화폐를 기준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장년, 중년 이후 그리고 노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과 화폐가 삶의 척도가 되는 게 당연한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이 기준을 안 바꾸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이 몇 명씩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MZ 세대는 5, 60대가 다 먹여 살리지 않나요? 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 MZ 세대는 노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부모 세대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비관적인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70대 80대는 그 뉴스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통계가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0세 인생을 그렇게 원하고 또 늙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의학을 발달시키고 막 이제 뭐 150세 막 뭐 영생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짐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이거는 너무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누구한테 이룬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MZ 세대는 그걸 보면서 미래는 너무 암담해. 자기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나중에 나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적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노인 세대에 대해서. 그럼 노인 세대는 지금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매일 부지런하게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짐이 되고 있나? 이러면은 이제 화병이 생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00세 생애 주기를 감당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도달했구나.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언어와 표현 그리고 어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비전이라 그러는데 100세 생애 주기에 맞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맞는 담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20세기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노동과 화폐, 여전히 GDP 이런 수준으로 통계를 만들고 그거를 유포를 하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아무튼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고령화라는 말도 굉장히 좀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예, 사회가 늙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럼 의학을 발전시키지 말던지. 그리고 저출산도 고령 노인 인구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럼 청년들이 애를 안 낳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사실 이 방향을 계속 잃게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사실은.